246번 보겠습니다. 콘교부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네, 뭐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 약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맞아요. 취소. 조문을 아까 같이 확인했었죠? 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 최초 보험료와 이 계속 보험료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기를 정한 경우, 뭐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죠. 계약 체결 후 12시간이 지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요거는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겠죠. 보험회사가 언제부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는데, 4번 통신 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 계약에서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해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내기만 했어요. 이걸 가지고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이것도 판례입니다. 판례. 자, 5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건데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이거는 바로 계약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돼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법령에 이미 그 내용이 있어서 그걸 되풀이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자, 임보험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의리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그 수익자를 예로 정한 거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기간은 그러니까 사고를 담보하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했다. 그래서 얘한테 알려줬고 보험회사에게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갑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인은 병과 정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의리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아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여러분? 계약자와 피보험자였죠. 수익자는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그럼 맞는 거지. 자, 2번 갑이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이 수익자에 대한 지정 변경 권리는 계약자한테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 변경할 때 보험회사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 수익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법조문이 있죠.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있다. 733조. 법문을 같이 볼까요? 그냥 요거 법전. 지정 변경권은 계약자한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 2항에 보시면 지정권 행사하지 않고 사망할 때 피보험자, 요거는 임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사람이거든요. 얘를 수익자로 하고, 그리고 1항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가 확정된다. 근데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승계인이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뭐 할 수도 있고. 자, 사망, 수익자가 존속 중에 사망한 때 원래 돈 받기로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다시 지정하지 않고 이분이 지정 변경권이 있는 계약자가 돌아가신 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자가 이항과 사망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고가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이항과 사망의 지정권이에요. 이항과 사망의 지정권. 피보험자 또는 이 수익자가 있다면 그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된다. 요 733조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는 없죠, 기본적으로. 자, 3번.
만일 갑이 보험 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 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해야 된다. 계약자에게. 여기 3번을 설명 보시면 이건 통지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피보험자이며 계약자가 사망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요거는 계약자한테 돌아갑니다. 이 적립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보험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단서까지 같이 보실까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계약자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은 나왔으니까 한번. 자, 4번 보겠습니다. 만일 병이 보험 기간 중에 고의로 갑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속인이 둘이잖아요, 수익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고의로 낸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이 정은. 이분에 대해서는 보험 금액을 줘야 됩니다.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이라고 되어 있고, 둘 이상의 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 수익자,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만일 정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인 병에게, 그쵸, 한 명 같이 상속받기로 하는 이 양반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고요. 요번 관련해서는 설명을 보시면 상속자이지만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과 달리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연히 공동상속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볼까요? 자, 248번. 갑은 아버지인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A 보험회사와 을의 사망, 그러니까 타인, 그러니까 계약자가 이분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보험에 붙여진 거잖아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인 거거든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타인을 위한과 다른 거죠. 타인을 위하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요거는 사망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 이때는 자, 한번 골라 봅시다. 자, 기억.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 시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게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자, 니은. 을의 동의는 계약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포괄적, 묵시적,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731조 조문을 같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을 보시면 요건 개별적 구체적 동의여야 되고 요거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관련된 판례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자, 디귿. 을이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계약 체결 시까지이다. 여기 보시면 계약 체결 시에 라고 되어 있죠. 계약 체결 시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도 맞는 얘기. 법문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자, 리을.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을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 근반의 원칙에 위배해서 권리행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얘가 만약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면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미음 보겠습니다. 을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 을이 추인한다면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 추인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체결 시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서면으로 명백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전에 체결 시에. 아까 시점에 대한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손해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 물건을 운송하기로 하면서 A 손해보험회사의 사이에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법보험편에 따른 법률관계와 상법보험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순히 민법이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법률관계를 비교해보라. 난이도가 있는 문제네요. 자, 1번. 을은 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을 뿐 피보험자죠, 이분이.
갑은 을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민상법이 동일하다. 그렇지 않죠. 아까 보셨는데 이거 조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보험증권 소지하거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양자가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2번. 갑은 이 보험계약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이 계약자잖아요, 이분이. A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료 지급 의무를 비롯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도 내셔야 돼요, 이 계약자도. 이것도 틀렸고, 여기 보시면 지금 손해보험이니까 계약자 이렇게 피보험자가 다른 것을 손해보험에서는 요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일단 있어요, 요게. 일단. 그리고 통지 의무도 있었고 아까 고지 의무도 있었고 각종 의무를 다 부담하거든요. 자, 그 다음 3번. 민법에 따르면 을은 A보험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상법에서는 이걸 표시하지 않아도 그렇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고요. 4번. 민법에 따르면 갑이 을로부터 계약 체결의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상법에 따르면 위임을 받지 않은 경우 위임이 없었다는 취지를 고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고지하지 않으면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로 대항하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5번. 갑이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는 을이 A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 영향을 미치지만 상법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초 보험료를 안 내면 보험회사에 책임이 게시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금 청구권에 당연히 영향이 있죠. 손해보험에서는 뭐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이 보험금 청구권이 있거든요.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이 영향이 있죠. 책임이 시작되지 않으니까. 자, 청구권 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갑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동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무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을의 자동차에 의해 갑의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여 일단 손해보험이고요. 가해자가 따로 있어요. 이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보험회사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A보험사가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네, 물론입니다. 일부를 지급해도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손해를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보험금이라면 피보험자가 나머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그 권리가 이 대위권에 우선하기는 하지만요.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갑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대위할 수 있다. 네, 물론입니다. 이거는 보험금 지급하면은 당연히 그 권리가 이전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포기하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지급받은 후 어떻게 포기해? 지급받은 후 지급할 때에 바로 권리가 넘어가는데 3번.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을에 대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갑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같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이게 이상하죠. 이 사람이 피보험자가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인데 왜 보험금 청구권과 시효가 같겠어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A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어요. 손해가 전보됐고 을이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갖는구나. 이거를 과실 없이 모르고 그리고 과실 없이 이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A회사는 을에 대해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같이 보시면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고 선의 무과실로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합니다. 이거는 얘가 이제 대위권을 행사하기는 일단 어렵다. 물론 이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자 5번 이거 중요하죠. 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러니까 가해자가 같이 살아. 자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지만 맞습니다. 대위 행사가 제한돼요.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 보험 계약의 특성, 최대선의성 때문에 이건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생계 같이 하는 사람에게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의 취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 고의로 한 경우까지 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보험자 대위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 기억,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상법 682조 소정의 제3자 행위란 이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피보험에게 대해서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걸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금을 지급하면 귀책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이걸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니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그럼 누가 다른 거라고요? 계약자랑 피보험자. 계약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계약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서 제외된다. 아니에요. 이 계약자는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자는 안 되지만 제외된다? 그럼 틀린 거지, 틀린 거. 자, 디귿.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손해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고의로 일으킨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리을. 상해보험의 경우 당사자의 청약에 의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로 생긴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들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해 보이는 거는 요거 때문이거든요. 이 대위권이라는 것 자체가 손해보험에 있는 제도인데 상해보험은 임보험 아닌가?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임보험에서 보험자 대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만 상해보험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다. 왜 그러냐면 이 상해보험은 임보험이지만 임보험 중에서도 손해보험의 성격을 많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손보사에서 취급하기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책임보험입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초과 중복보험인 거죠. 이때는 뭐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이고요. 보험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아까 손해보험에서는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도 이거는 고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개를 가입해도 딱 손해 입은 만큼만 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2번.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를 한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이런 걸 했다고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여전히 보험자는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2번 설명 보시면 이 책임보험에서는 이 피보험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남한테 손해를 가해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보험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변제, 승인, 화해 등으로 채무를 확정할 때는 보험자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동의 없이 변제, 승인,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안 지게 되는 때에도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723조 여기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10일 내에 돈을 줘야 되고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얘기. 3번도 중요하네요. 법률상 피보험자의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 그럼 뭐 보험사고냐 아니냐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서 피보험자는 이게 보험에 들어가는 건지 잘 몰라. 근데 손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행위를 했어. 근데 이게 손해 방지 비용에 포함이 안 된다고 착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된다고 봐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내가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것도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4번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이거다. 나왔던 거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직접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선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가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 못 준다. 판례는 약간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약관상 지금 말씀드린 요 아까 직접 청구권에 우선한다고 하는 이 규정에 원형 조항을 두는 경우에만 약관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책임보험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요. 지금 선택형 기출 문제를 그냥 푸는 정도여서 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뭐 보험이나 어음수표의 일반이 다 이해가 되시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험이나 이 어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강을 짧은 기간이지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된 이론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기출에서 주로 어떤 논점을 다루는지를 우리가 점검했다. 이런 차원에서 확인하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택형 기출 풀이 어수와 보험 관련된 보강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